어느새 독서 로드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셨던 주제, 우리 아이한테 대체 어떤 책을 골라줘야 할까요? 입니다. 서점에 가면 너무 많은 책이 있잖아요. 온라인 서점에서도 뭘 골라야 할지 막막하죠. 여기저기 추천 도서들은 정말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책 고르기 3원칙, 학년별 추천 장르, 피해야 하는 책 유형,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 고르기 3원칙인데요. 책을 고를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아이 수준보다 살짝 쉬운 책.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 학년에 맞춰서 책을 골라주세요. 심지어 더 어려운 책을 주면서 한번 도전해봐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책을 흥미롭게 읽는 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에게는 굉장히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책은 80% 정도 이해되는 수준이 가장 좋고요. 그렇게 재미있게 읽으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다음 책을 읽고 싶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어려운 책은 읽는 속도가 느리겠죠? 그러면 이해도 안 되고 결국 책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현재 학년보다 한 학년, 많게는 두 학년까지 낮은 수준의 책으로 먼저 시작을 하세요. 4학년이라도 3학년의 권장도서를 먼저 봐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원칙 두 번째입니다. 아이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책을 골라주세요. 아이가 요즘에 공룡에 빠져 있어. 그러면 공룡책. 친구 관계에 좀 고민이 있어. 그러면 학교 생활 관련 책. 게임만 하네. 그럼 게임 공략집. 괜찮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시고요. 재미있는 주제가 일단 생기면 그 다음부터 확장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보면요. 저희 첫째가 유전자 쪽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계속해서 저한테 유전자 관련해서 막 퀴즈를 내고 의사 어벤져스 안에서도 유전자 관련 책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과학탐정스나 뭐 다른 책들에서도 계속 그 유전자 쪽을 막 파고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기적 유전자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아이가 싫어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먼저 읽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했지만 이걸 당장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기적 유전자 관련해서 쇼폼의 요약 영상들 있죠. 그런 거랑 설민석 선생님이 이기적 유전자로 강독을 하신 게 있어요. 그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곧잘 거기에 나오는 뭐 DNA나 뭐 세포나 이런 단어들을 이해를 하고 그게 이래서 이래요 라고 저한테 오히려 설명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데 이기적 유전자를 읽어보려고 해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어려운 책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어려운 책을 주거나 혹은 흥미없는 주제인데 막 읽어야지 라고 준다면 아이가 책을 거부하게 되니까요. 꼭 아이의 관심사에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원칙이에요. 시리즈물로 시작하세요. 네. 시리즈물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를 들면 1학년이라면 낭만 강아지 봉봉, 고양이 해결사, 깜냥 이런 것들 캐릭터가 너무 친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읽어요. 그리고 이 시리즈는 비슷한 난이도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서 계속 읽고 싶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는데 다음에 뭐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 거 독서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학년에서는요. 낭만 강아지 봉봉, 고양이 해결사 깜냥, 만보기 시리즈, 뽑기 시리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학년이라면 의사 어벤져스, 뭐 과학탐정스, 수학탐정스, 드래곤 마스터즈, 초능력자 뭐 이런 시리즈, 빨간 내복 시리즈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학년이라면 너무너무 유명하죠. 해리포터, 뭐 배선이와 괴물 시리즈는 두께가 이만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다음 거 막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리즈로 먼저 시작하시라.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학년별 추천 장르예요. 그러면 학년별로 어떤 장르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1, 2학년은 당연히 그림책. 네, 그림책도 글밥이 좀 많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부담 없는 것부터. 그리고 생활동화, 우리 가족, 친구, 학교 이야기, 그리고 쉬운 뭐 과학책이라던가 뭐 이런 그림책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들, 한글을 익힐 수 있는 거, 동시 이런 식으로 좀 글자가 크고 문장이 짧은 이런 책들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이라면 판타지 동화 좋아요. 네, 역사 만화나 과학 동화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조금 더 다양한 장르 속에서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관련해서 이렇게 읽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3, 4학년은 독서의 골든 타임이에요. 네, 재미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장르를 경험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의 관심사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5, 6학년은요. 성장 소설, 역사도 아까 뭐 만화였다면 이번에는 역사 소설, 과학에서도 과학 동화나 이런 잡지들도 한번 읽혀보시고요. 진로 관련 책, 사춘기 관련 책도 좋습니다. 사회 이슈를 다룬 책들도 아이들이 생각보다 관심 있어 하거든요. 주인공의 어떤 감정, 사회 문제,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피해야 할 책 유형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너무 두꺼운 책, 아이가 좋아하지도 않는 주제인데 너무 두꺼운 책을 들이밀면 싫어하겠죠. 네, 얇은 책을 여러 권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취감을 주세요. 네, 내가 이렇게 한 권 읽었다. 또 읽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꺼운 책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너무 어려운 고전 완역본, 해적 이말리가 막 이만해요. 근데 이거 읽어야 돼. 이거 재밌대. 이렇게 들이미시면, 이렇게 하시면 고전이 싫어져요. 초등학생들이 읽기 좋은 고전 명작이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두꺼운 거 주시지 말고 은하수, 삼성, 미래엔 출판사 같은 그런 책들,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고전을 좀 재미있게 쓴 책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충분히 고전의 이야기를 알고 나서 내가 이게 너무 재밌어. 그러면 두꺼운 완역본에도 관심이 생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부모가 좋아하는 책, 나 어릴 때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이런 생각으로 무조건 골라주시면 안 돼요. 이제 세대가 달라졌고 아이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이 눈높이에서 먼저 재밌어 하는 책을 골라주세요. 네, 물론 엄마는 이 책 참 재밌었다 하면서 읽어주시는 거 좋습니다. 네, 이제 실천 팁인데요. 서점이나 도서관 자주 가세요. 집에다가 책을 많이 비치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워낙에 출판사에서 책을 많이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책을 굉장히 다양하게 막 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시다면 서점이나 도서관을 자주 가세요. 그리고 아이가 직접 골라서 읽어보게 해주시고요. 스스로 선택하는 경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집에 책이 아주 많지는 않더라도 거실, 화장실, 아이방, 저 같은 경우에 침대 협탁, 책상, 식탁 위 이렇게 그냥 등등등 여기저기에다가 자연스럽게 책을 좀 올려놔요. 그럼 아이가 간식 먹다가도 이게 뭐지? 한 번씩 쳐다보거든요. 마지막은요. 부모님이 먼저 읽는 거예요. 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죠. 이거 진짜 재밌다 하면서 저는 막 어떤 구절을 읽어줘요. 그럼 아이가 조금 더 읽어주세요. 아니면 제가 가져가서 읽을게요. 라고 하거든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책 고르기 3원칙. 첫 번째, 아이 수준보다 살짝 쉬운 책. 두 번째, 아이 관심사 중심으로 고르기. 세 번째, 시리즈물로 시작하기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셔도 책 고를 때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댓글에 실천 미션 있으니까 남겨주세요. 네, 이번 주에 도서관이든 서점이든 가셔서 아이가 직접 책을 고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책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미션 성공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독서의 양이 아니라 지속이 이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슬책